알쓸인잡의 원래 부제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인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 그 자체를 꼽은 분도 많았대요. 네네. 사실 우리가 가져온 인간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이제 그런 포맷이었는데 분량이 또 정해져 있으니까 많이 못 나가서 너무 못 나갔죠.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불안하거나 혹은 기분이 좀 막 다운되거나 이럴 때 각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 상태에서 어떻게 해소하세요? 김상학 교수님은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해요, 사실. 왜냐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셔서 차돌처럼 단단해 보이셔서 그거 약간 그게 오해하시는 거죠. 그게 오해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심채영 박사님이 굉장히 단단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걸 쭉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마음도 여리고 항상 뭔가 이렇게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느꼈기 때문에 글쎄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니 근데 교수님은 사실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내셨잖아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제 3자가 보기에는 뭐 큰 실패는 없었고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끝없이 항상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항상 보였고 그렇죠. 보이죠. 그런 것들을 언제나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저는 정말 물리를 사랑하는데 한 번도 물리의 사랑을 받은 적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눈에 많이 보였고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것 근데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요? 네, 있었고 있어요. 찾게 되고 뭐 어떻게 딜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아니 극복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기대를 꺾어가면서 온 거죠. 언제나 뭔가 그 열등감이 저를 되게 드라이브하는 동기가 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되게 한 3년 정도 준비한 대작 영화가 또 있었는데 거의 투자 직전까지 갔다가 투자가 좌절돼가지고 영화가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임금 체계와 달라서 영화가 엎어지면은 다들 돈을 10원도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3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어요. 미안하다, 야. 내가 감독이 내가 아니었고 딴 사람이었으면 똑같은 시나리오로 투자 받았을 거야. 우리 와이프도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찌됐든 왜 위로인가요? 그네들을 다른 데로 좀 웃기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야 그럴 필요 없어. 또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숙명이야. 그러고 차에 탔어요. 대리 기사님을 불렀죠. 차에 탔는데 시동을 걸고 기사님 라디오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를 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에 CD 모드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영화의 엔딩으로 쓰고자 했던 곡이 그때 돌아간 거예요. 영화네, 영화. 현실이 너무 자규적이다. 진짜. 현실이 더 영화다. 그 순간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난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슬퍼하는지 몰랐어요. 막 우울해. 펑펑한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옆에 같이 타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너무 가슴 아팠겠다. 맞아. 아니 자기 무릎 탁탁탁. 어떡해. 여기 누우라고. 누워가지고 김은희 물으면서 막 그러면서 왔거든요. 그 영화가 이렇게 저기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있고 어떻게 극복했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빨리 이걸 쓰면 또 그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막 설레고 막 새로운 뭔가 아이템이 떠오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림 씨 노래 중에 그 노래 좋아요.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돌려막기에 관한 얘기. 그렇죠. 이번 영화 망했어. 다른 아이들. 이걸로 돌려. 이걸로 한 번은 걸리겠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흥남철수 그 얘기도 안 나갔죠. 맞아. 상당히 재밌는 얘기. 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도에 딴딴딴딴딴딴 이상입니다. 명곡이네요. 예. 네.
또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뭔가 기적이라는 단어나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지. 크리스마스는 그런 기적들을 기대하는 마음도 강하고 그래서 중세 그 유럽에는 크리스마스에 뭔 일만 일어나면 아 이게 또 크리스마스의 기적인가 막 이러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근데 흥남 철수 작전도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네.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서. 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상우 선생님이 밀덕으로 사실 말씀이 많으실 거고. 흥남 철수 작전이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네. 6.25 전쟁 당시 첫 해죠, 첫 해. 그러니까 첫 해에 저희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쫙 밀렸잖아요. 그래서 네. 부산 쪽까지 거의 밀려갔다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반격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 분위기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이 끝나겠다 했다가 그때 이제 중국의 개입으로 중공군의 개입. 네, 중공군의 개입으로 갑자기 이제 전선이 막 돌파당하고 해서 이쪽 그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던 부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퇴로가 차단당할 그 위기에 처해가지고 급하게 철수를 하여 이제 흥남이란 항구를 통해서만 육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흥남이 우리나라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강원도 북쪽 네, 원산 강원도인가요? 네.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완전히 지금 벌써 다 차단당한 거죠. 그래서 도망갈 방법이 이 항구를 통한 그 배를 통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대가 철수를 그쪽으로 다 해야 했었고 그 지연 작전을 위해서 몇 개 부대가 희생을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거기서 그 특히 미군 그 정확한 부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해병 1사단인가? 해병대 해병 일사단 맞네요. 네. 너무 쉬운 이름 아니에요? 해병일사. 해병 1사단 맞아요. 보통 장진호 전투라고 맞아요. 해요. 장진호 지금도 뭐 미군 사관학교들에서 반드시 이제 교육하는 전사 중에 하나고 장진호 전투가 그 개마고원의 이제 장진호로 이어지는 그 라인에서 전투를 한 건데 아까 잘 설명해 주셨지만 미군들이 볼 때 갑자기 유령들이 나타난 것처럼 느꼈대요. 중공군이. 그러니까 중국이 참전한다는 걸 모르고 있던 상태에 그러니까 북한군보다 훨씬 잘 싸우는 지난 몇십 년간 유격전으로 단련된 팔로군 그렇죠. 이런 팔로군들이. 부대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산을 너무 잘 타고 뭐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소못 하나 가지고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니까 미 해병들은 그런 전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해병들이 굉장히 밀려요. 미 해병이 밀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후퇴를 한 그러니까 이긴 전투가 아니라 진 전투지만 계속 배우는 전투예요. 그죠? 네. 정말 잘한 것이죠. 그때 그 도로 일단 겨울이라 다 얼어붙은 도로들이고 이미 수적으로 너무나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 원래 현대전에서는 이렇게 금방 포위를 당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하루 정도만 차단을 당하면 더 이상 총알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급도 시원치 않고 음식도 시원치 않고 물도 잘 없고 이런 상황인데 최대한으로 버티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바람에 거의 대부분 부대가 거의 무사히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많은 스토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 갑자기 이렇게 차단을 당하자 이제 그동안 어쨌든 미군과 한국군이 많이 밀고 올라갔으니까 그 점령 지역에 있던 그 남한 쪽 사람들 내지는 이제 우리를 반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기에 처한 거죠. 일부러 아마 북한에서 이쪽을 마비시키려고 민간인들을 대거 죽일 거라는 얘기 막 퍼뜨려.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이 도망가려고 모일 때 오히려 이게 이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그리고 미군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해군력 같은 것은 압도적이었기 네네. 때문에 항구 쪽은 그래도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산에만 들어가면 이제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중공군 때문에 죽어 나가고. 네, 이들은 걸어서 도망가봤자 이미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다 같이 흥남으로 이제 밀려오게 돼요. 여기가 아니면 그래서 네. 민간인들 엄청 그 막 배 네. 타고 그런 네. 영화에서 봤던 거 같아요. 국제시장. 네, 국제시장. 원래는 피난민을 태울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General, please have mercy on these people. If you leave them here like this. 군인들을 위한 물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민간인을 더 태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가 실을 수 있는 그 용량을 한참 초과해서 그 사람을 꽉 채우는 바람에 아마 물자도 하나도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물도 없는 상태로 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지킨 대단한 작전이네요. 네. 그 두 철수 작전이 유명하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의 덤케르크 철수 작전. 그것도 역시 철수인데 유명해졌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저 장진호 전투, 그다음 흥남 철수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물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선 뒤로. 네. 많은 피난민을 태우고 그래도 같이 철수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기적이라고 부르죠.